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라가지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주 계획으로 시작한 마을특강이 6번째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으로 우리가 계획한 만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어지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전에 말씀 나눴는데 그거는 오늘 공부 마친 다음에 다시 좀 의논하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시작만 하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메커니즘을 한 부분을 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 탐진치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설명을 다 일단 전제로 하고 오늘은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런 표현으로서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 부처님은 사실은 단 한마디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넘어선 어떤 좀 초월적이랄까, 추상적이랄까, 관념적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요. 사부니까야 율장과 함께 우리가 기준하는 1차 결집에서 결집된 이 경전들의 내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적으로 우리의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 이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괴로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을 일단 토대로 하고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러한 삶이라는 거,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자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부는 나는 누구냐라는 데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전은 알려주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온이다. 생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 집착 상태가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고 그 자아의식 상태에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오치온이라는 나의 삶이지요. 먼저 알아봤습니다만은 요 오치온, 색수상행식 5개의 사인이지만 요거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때 마음은 식이라고 할 거고 몸을 명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왜 명색을 몸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거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는 요 명색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용어를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서 이것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과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삶이 유지되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야 하죠. 반복 말씀드리지만 요 명색에 대한 이해가 좀 경전과 달라지면
명색으로서 오치온인 나를 설명하고 그 앞에 있는 시글을 재생연결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12연기도 또 삶의 이야기를 풀게 되는데, 그것은 어쨌거나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본 의도를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요 100년짜리의 한 부분하고 몸 따라 죽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일부,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몸과 마음인 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치오는 사실은 지금 나의 삶을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이제 한 50몇 년 살았습니다만 50몇 년 전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저도 죽어야 되겠죠. 요즘 아이가 인구 대략 100년 산다고 치면 이 100년이라는 삶을 몸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마음도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두 가지가 어쨌든 어우러져 가지고 매 순간순간 그래도 이게 나라고 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덩어리진 것.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면 몸이라는 한쪽 부분은 물질이 갖는 특성상 죽어야 하는 거고, 죽지 못하는 마음은 새로운 마음과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치오는 표현하자면 100년짜리 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100년짜리 나라는 이 존재가 100년을 한 덩어리로 이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져가지고 한 100년을 변화하는 가운데 그래도 동일한 나라고, 나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 100년짜리 요 나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살아가는 그 나가 또 있을 거예요. 경전은 바로 그거,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안이비설신의 융대입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겠죠. 그냥 100년짜리 나라고 불리는 오치온 이러면은 뭔가 조금은 좀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 내가 표현하자면 세상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그렇죠. 이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는, 감각의 주체, 감각의 주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바로 그거, 지금 현재 나 아닌 것들, 몸 밖의 것들, 이러한 세상을 감각한다,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의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의 주관을 말해주죠. 그래서 요가 뭐라고 부르나요? 융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는 요 내입처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로는 아야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야따나. 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요게 감각작용을 하는 것이다, 감각의 주관이다,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아닌 것,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립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혼자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내가 나 아닌 것, 이러한 나와 나 아닌 주관과 객관, 이런 형태로 주객의 관계가 구성이 되어야만 사실은 이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감각작용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이비설신의와 요것의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적법 두 가지를 놓고 감각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주관으로서의 안이비설신의와 객관으로의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요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줘야 그 가운데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진다. 아마 이런 의미를 좀 담지 않았나. 처라는 말을 써요. 요 처를 이제 감각장소라고 많이들 번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소라고 하는 번역에 좀 이해하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처를 감각장소라고는 잘 해석을 안 하고, 그렇다면 요 처라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보면 토대라는 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각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관이 되는 6가지와 객관이 되는 6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그 가운데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거 감각의 토대라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임이라는 입의 의미와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요 두 가지로, 그래서 아야 단어를 입이라고도 부르고 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다가 SA를 붙이면 살라야 따나 되는데 요게 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입 또는 육처 요렇게 쓰고 있죠. 12연기에서 말하는 나오는 육입 살라야 따나 요거죠. 그리고는 요렇게 아야 단어를 받아들인 입, 토대가 되는 거, 처, 요렇게 번역을 했다가 아마도 또 누군가는 야,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입처라고 번역을 해도 입처라고 하면 토대이기도 하고 어떤 토대냐? 받아들임의 토대다. 그래서 합쳐서 입처라고 하면 감각작용,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는 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야따나라는 하나의 용어를 놓고 번역은 입이라고도 되고 처라고도 되고 입처라고도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육내입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얘기죠. 요 입처 합해서 이건 아야따나를 번역한 말이죠.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6가지니까 6이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감각되는 대상이 몸 밖에 있는 거라면 이것은 안에 있다, 몸이다. 그래서 내이처. 이런 의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색성향 미촉법은 육외입처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일단 여러분, 이건 요 아야따나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입이라고도 처라고도 입처라고도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요것은 주목을 하시자고요. 실제로 이제 아함 쪽에서는 여러 곳에서 입으로도 처로도 입처로도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단어다라는 부분 알고 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한 상태로 오치온, 그러니까 100년짜리 나인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 너를 만나는 감각 주관으로서의 네이처가 되어서 외이처를 감각하면 그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한 가지 참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객관인 대상을 만나면 거기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생겨나는 6가지 마음, 요거 이제 윈냐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를 아는 것, 그런 이야기죠. 외입처를 아는 것, 외입처에 대한 암, 요런 의미
그러니까 윈냐나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윈냐나는 몸통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감각한 그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입니다. 대상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어서 부처님은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감각 작용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순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이 세 가지,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을 삼사화합이라고 말하고 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각 주관인 내가 대상을 감각하니까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새로운 마음 하나를 새끼쳤다. 새끼쳐진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지니까 요거 도와서 새로운 마음을 새끼쳤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건이 시간의 차이를 갖지 않는다. 동시적인 것이다. 요거죠.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니까 한순간은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 한 순간이 있다. 요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순간을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삼사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겨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뭐 조금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이제 조금 이 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지난번에 박지영 부부님 질문하셨던가요? 이 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러 질문을 하셨었죠.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하게 될 건데, 그런 식이 생겨나는 이야기까지를 하다 보면, 오온의 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부분까지를 이제 함께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가지고, 이렇게 삼사화합 촉에서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 느낌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지지난주 설명드린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하여간 내가 지금 대상을 만나면 마음을 하나 새끼쳐서 만들고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객관을 만나니까 그 순간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한쪽에서는 새끼쳐진 마음, 식이 하나 생겨났고 한쪽에서는 그것까지 만나서 2차적으로 느낌이 하나 생겨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단계의 성과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부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는 마음도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심이라는 마음이 나타날 텐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 마음이 각각이 하여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그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마음이 각각이 활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활동성. 이제 감각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생겨나니까 식 자체는 몸통적으로는 대사 및 웨이처를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죠. 몸통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은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좀 상세하게 봤죠. 요점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죠.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티타 존자가 사리부타 존자에게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그죠?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리푸타 존재가 답하기를 위자나띠 위자나띠띠 윈냐나 이렇게 답했죠.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냐나라고 한다.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요거 하여간 자나띠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고 위라고 하는 말이 뭐 그때 이렇게 봤죠? 한 가지 의미로는 잘 이런 의미가 있어서 윗바사나가 해체해서 보기가 아니라 잘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이라는 의미의 위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보편적으로 위는 분별하다, 분리하다, 해체하다 이런 의미를 했죠. 그래서 요 위자나띠 어떤 의미였나요? 알기는 아는데 분별해서 한다. 이런 의미였죠. 마침하니까 43번경 왜 윈냐나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냐나입니다.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즐겁다고 위자나띠하고 괴롭다고 위자나띠하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합니다. 이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네이처인 내가 눈기 고요목 만우주 어느 한쪽에서 대상을 만난 거죠. 대상을 감각하니까 거기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을 하나 새끼쳐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동시성이란 말이죠. 한순간 있잖아요. 그 한순간 있다, 셋이 만났다 라는 삼사화학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았다, 들었다 하면 마음이 하나 생겨나는 가운데 2차적으로 나의 내면에서는 느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느낌이라는 게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느낌일까? 나쁜 느낌일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까? 이렇게 요 나의 내면에서 감각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분별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니까 좋네. 그 좋은 만남을 계속하려 할 거고 이런 삶에 연결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지금 요 위자나띠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경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윈냐나입니까? 그러니까 왜 식이라는 마음입니까? 라고 하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즐겁다고 분별하고 괴롭다고 분별하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이 좋은가 싫은가 요거 내가 구분해가지고 요 느낌은 좋은 느낌 요렇게 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말을 반복하는 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여기도 위자나띠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을 요 위자나띠 자리에 갖다 놓고 상을 인식작용, 지각작용 요렇게 보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 식은 대상을 아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분별해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있어라고 알아차리는 거 요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대부분 초기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경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이 자리를 위자나띠라는 말을 쓴다고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박보부님을 보면 박보부님이시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박보부님을 보면서 앞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뒤에 와가지고 상의 과정에서 박보부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박보부님을 보면 박보부님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김보부님 보면 김보부님이다 라고 분별해서 아는 일이 이미 새끼져진 식은 박보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고 김보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위자나띠라고 하는 활동성을 갖는 건데 이 위자나띠의 대상이 뭐냐고요? 대상이 외입처죠. 그죠? 외입처인 대상을 직접 감각해서 아는 거라고요. 김거부님이 오셨구나 라고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요 이야기의 초점. 여기 왜 윈냐나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냐나입니다. 요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요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을 우부부님이 오셨다라고 요렇게 구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요 자리를 인식작용이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기 분별해서 하는 요게 우버부님이란 대상을 분별, 누구다라고 대상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대상이 누군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네이처와 네이처를 감각작용에서 이미 알고 이제 시기, 수와 상을 거쳐가지고 분별해서 한다. 요 자리는 더 이상 대상이 누굴까? 요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감각했더니 나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까? 요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분별해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의미를 갖냐 하면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탐진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요 탐진치라는 요거요 하여간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흉은 탐진치잖아요. 요 탐진치가 이제 탐진치가 무엇에 대해서 붙잡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싫어하고 밀쳐내는 걸까요? 우버분이 탐이라는 거 잠깐 좀 그러셨나요?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저기 박부부님, 그럼 우리 지금 이야기로 보면 요 탐이라고 하는 거, 탐이라는 것은 하여간 좋은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집착 이런 개념이겠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것을 밀쳐낸, 요게 뭐 성낸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탐낸다, 밀쳐낸다, 그러니까 붙잡는다, 밀쳐낸다라는 요 탐과 진은 어떤 거를 붙잡고 어떤 거를 밀쳐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이야기요, 요 위자나띠를 구분해가지고 대상이란 말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가 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 접근하지 않으면 탐진치, 탐 이러면 욕심낸다, 붙잡는다, 무엇을 이거 TV 모니터가 참 마음에 드는데 요거 내거 해야 되겠네. 요렇게 대상을 붙잡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탐을 이해할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도 너 싫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그림 하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상을 직접 분별해서 아는 거는 유기, 내입초, 외입초의 감각작용에서 이미 지나버리고 이제 탐진치, 요 붙잡는다, 밀쳐낸다라고 하는 요 탐진치의 문제는 대상을, 그러니까 외입처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대상으로 붙잡고 밀쳐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분명히 즐겁다라는 느낌에 대해서는 붙잡고, 그러니까 박보부님을 박보부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요게 아니라 박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요 즐겁다라는 그 느낌, 그 즐겁다라는 느낌을 붙잡는 거라 요 즐겁다라는 느낌이 없어지지 않기를, 요거 의미 있죠. 탐진치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여러분 마치마니카의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이 왜 윈냐나라고 할까?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 몸통으로는 감각작용에서 생겨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 새끼쳐진 그 하나의 알갱이, 그거지만 요 알갱이인 요 마음이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 라는 요 부분에서 위자나티 한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즐겁다고, 괴롭다고, 불고불락이라고 바로 나의 감각작용에 이어지는 2차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 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다. 요 의미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우리 내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보아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은, 그러니까 맞지만니까의 43번 경은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락고 불고불락 느낌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오는 주제가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합니다. 그래가지고 느낀 걸 분별해서 하는 그 과정에 상이라는 것이 간섭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삼냐, 삼전업체. 그렇죠. 삼냐 삼자납기 할 때 요 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 보았죠. 사가 S라는 말도 있고 히라고 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셀프라는 의미. 그래서 저기 뭐죠? 칠불동기에서 사찌다 사리오다빠랑 자정기의가 아니라 자정기심이 돼야 된다. 요거 우리가 봤었죠. 그러면서 사의 또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의미가 뭐냐 하면 위드였잖아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데 누가 주체적으로 분별해서 하냐 하면 식이 분별하지 알죠. 식이 느낌을 주체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거기에 부의 자격으로, 그죠? 부의 자격으로 끼어드는 것. 윈냐나는 윈냐나 마음 그대로 느낌을 분별해 알고자 하는데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요놈이 안경에다가 색을 넣어가지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느낌이라는 요 대상을 파란색을 더해서 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을 더해서 보고 요렇게 식이 수를 분별해야 하는 그 과정에 내적인 경향성으로 안경 색깔로서 실제로 요 느낌의 분별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상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자리매김을 했죠.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요 상이 인식, 지각 이래가지고 요쪽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이게 분별 과정에 개입하는, 간섭하는 부수적인 것이다. 내적인 경향성이다라고 상의 자리를 뽑아준 게 아마도 우리 내면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고요. 자, 지지난주에는 요 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했죠. 상이라는 거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내적인 경향성이랬어요. 자, 내적인 경향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실은 요걸 보았죠. 우리가 첫 주, 둘째 주 수업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산이, 아의 산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든지 꼭대기만 가면 다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아의 산 꼭대기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 요걸 풀기 위해서 무아의 산을 올랐다. 요 말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러면서 아의 산, 무아의 산, 요 두 가지를 놓고 불교 공부에 있어서 하여간 그야말로 전제가 되는 두 가지를 알아봤죠. 한 가지는 뭐였나요? 아의 산, 무아의 산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 이럴 때 오치원, 저기 있는 이렇게 오치원이라는 결론을 하나 뽑아내 있었죠. 이때 이 집착, 취가 어느 만큼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구분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아의 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무아의 산이라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풀어집니다. 요거 보았었죠. 그래가지고 이 주제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보았나 하면,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이길래 아의 산은 사실 아니래서 못 풀까? 요 사실의 문제를 보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것이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사실 아닌 것, 아의 산으로는
사실 아닌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요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사실 아님 요거를 보았었죠.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거 두 가지 중에 나는 누구냐? 오치열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데서 일단 삶의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데,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보면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주가 되는 내가 있는데, 부의 자격으로 간섭하면서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어떤 마음도 아닌 무언가 다른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거 상이잖아요. 근데 요 상이 개입하는, 상이 간섭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바로 나머지 하나, 사실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 사실이 쓰임새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첫째 두 주에 걸쳐가지고 아의산, 무아의산이라는 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도출된 두 가지 주제, 나는 누굴까? 사실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음의 메커니즘의 두 출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잠깐 그러세요. 그 생각을 했던 게, 네. 쌍용단니까의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56? 네, 진리생겼다. 예, 되지 싶은데, 볼 때는 보인 것만 보고, 들을 때는 들린 것만 들으며, 네. 이 듣고 또 생각할 때는 그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이 열반의 어떤 그런 그게 될 거다는, 그게 거기서 네. 그 말씀이 결국 내처에서 더 이상 육식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고 보는 그 자체로 끝을 내야 된다는 게 어떤 그런 그 근본 무명의 어떤 그런 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그게 연결이 되는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56번 상명단인가요? 아니면 여기 만민기아부타의 경이나 뭐 이쪽에서도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지 볼 뿐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기 부처님한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제가 그 법에 의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요구할 때 부처님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근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보고 끝내라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보면 저절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볼 때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그래요. 나의 오늘 수업의 좀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 삶을 설명하면서 몸을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이래가지고 만호와 산야를 더부른 몸,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안이비설신이라는 요거는 우리가 몸이라고 알고 있죠. 나의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요걸 몸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라는 나, 감각 주관, 요거는 몸의 입장에서 보면 만호와 더불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만호와 더불은 몸이라고 하는 요 나의 삶이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쭉 돌아가요. 우리가 오늘 순환고리라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단락적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고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리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만호와 함께하는 몸이 대상을 만나는 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순환고리 구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그 만호와 함께하는 몸의 전개 과정 안에 있는데 딱 하나 우리 삶의 과정에서
딱 하나 이 만호와 함께하는 몸의 전개 과정의 밖에서 개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이라. 그리고 요 상을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의 삶을 말할 때 그러니까 만호를 더부른 몸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요 순환 구조 밖에서 개입하는 상이 하나 있어. 그래서 만호와 상자를 더부른 몸 이렇게 우리 삶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그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고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무명의 요소라는 것으로 개입을 하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로 봐야 할 거예요. 볼 때는 단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네. 제가 이 경을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안에는 보이는 것만이 있을 뿐이며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이 있을 뿐이며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각된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된 것만이 있을 뿐이라면 그대는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그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나 저기나 그 양자 사이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자체가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게 지금 쌍일가의 35-95에 나오는 기질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자꾸 그거 하는 기본적으로 예. 그 말씀에서는요 원어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 아니 잠깐 내 얘기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서 이미 그 볼 때 본만이 들릴 때 들을만이 또 인식할 때 인식한만이 라고 할 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그 원어적으로 아마도 그 상상하신 거겠죠. 뭐 원어적으로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사실은 특히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그 중간도 이래가지고 중류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과 관계해서 아주 유명한 병설이란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안 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랬을 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적절히 답하는 일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다시 원어를 갖다 놓고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세히 봐야 될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적인 답변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만호와 산자와 함께하는 몸으로 나의 삶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이럴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볼 때 본만이 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가 그러니까 안이 색을 보는 거예요. 안이 색을 보면 안식이 생겨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아스미 자아의식이 일어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하고 거기에 만호와 담마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줘요.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갈 부분이거든요. 무명의 요소라고 해서 이 상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가 쭉 올라와가지고 만호의 행위를 오염시키고 이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게 오염되면 찬다라가가 되거든요. 요거를 무명의 요소라고 해서 무명의 요소가 만호의 또 한쪽 파트로 참여를 해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한 미초법을 감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안이비설신의가 단순히 눈이 본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명의 요소라고 해서 찬다라가 상에 의해서 생겨난 탐진치가 영향을 줘서 순환되는 우리 그림으로 보면 작은 순환고리적으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으로 연결되어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보는데 단지 본만이 있질 않아요. 보는데 거기에 한순간 앞에 상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라는 놈이 쫓아와서 붙잡아. 그러면 그것은 단지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지 못하고 보는 그 자리에 단지 보지 못하고 탐이든 진이든 욕탐이라고 하는 것으로 쫓아와가지고
단지 본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회방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이게 끊어지는 거니까 찬다라가라고 하는 요 탐이 오질 않고 그냥 전달만 돼서 와요. 찬다로. 그렇게 되면 그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단지 본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에서는 그냥 단지 보지만을 못해. 한순간 앞에 요 상의 병금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단지 본만이 아니요. 아마 그런 측면으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본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보았다.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입처,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100년짜리 좀 정적인 요 개념과 다르게 사실은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내가 나 아닌 것과의 관계 맺음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기 때문에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감각 객관인 나 아닌 것들 이 대상을 만나는 거고 이게 만나면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자체 보니까 너가 누군지 아는 그 자체가 이미 식이 생겨난 거고 그 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촉은 이미 그러니까 식이 생겨난 그 순간이 촉한 거고 촉하는 거기서 느낌이라는 것은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삶의 전개 과정이에요. 이거를 내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불교적으로 끊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요 느낌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이 느낌을 위자나띠 했더니 어떤 느낌인지 아는 상태에서 상 때문에 번뇌 때문에 붙잡든 밀쳐내든 탐진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 본 거지만 식은 위자나띠 하고 나면 찌따로 이제 행위하러 상태를 바꾸잖아요. 찌따가 되잖아. 그러면 요 찌따가 이 탐에 붙잡혀가지고 또 조금 이따 볼 과정을 거치면 이게 가래가 된다고요. 요게 가래가 돼버려. 그럼 오염된 찌따로의 가래가 뭔가 말가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불교 교리가 약간 기본적으로 말해주는 거는요. 요거 약간 뭐 좋은 지적입니다. 뭐 중요하게 우리가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단지 본만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개되는 과정을 스톱시키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스톱될 수가 없는 거야. 살아있는 한. 뭐 잠들어 있다 그러면 좀 이제 그 쉬는 시간이겠지 뭐. 그러나 우리가 자아의식하에서 네이처라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는 보았다라고 하는 건 가는 거야 이미. 다만 그 가운데서요 불교가 끊어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수가 식이 수를 위자나띠 감각했는데 그때의 번뇌라는 놈 때문에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찢다가 가래가 됐잖아. 가래가 되면 가래는 우리가 알지만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면 괴로워져요. 이제 불교가 끊어내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쓰냐 하면 이거 느낌을 분별해서 알 때에 상이 병이 들어서 번뇌가 되어가지고 개입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래가지고 찌따를 가래로 만드는 요 자리를 끊는 거예요. 요 자리를 끊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 과정은 전개돼. 그러나 그 전개되는 과정이 느낌을 분별해 아는데 이제 더 이상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껴요. 이 느낌에 대해서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탐진치가 없는 거잖아요. 찢다가 탐에 붙잡힌 상태에서 또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를 만드는 이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바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인데 그 가래가 되는 그 자리를 끊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래가 아니니까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결과했잖아요. 불교가 끊자라고 하는 거
가래로 전개되는 방향을 끊어가지고 찌따로 행위하게 하는 요거를 끊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도 늘 보면은 무명을 조건으로 수까지는 같이 오는 거예요. 12연기는 참 뭐 무명부터 끊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야티가경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느낌이 생겨나는 데까지는 그냥 오는 거야. 느낌 다음에 가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래의 소멸로 갈 것이냐. 가래의 소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찌따 자체로 사는 거야. 요게 불교의 관심사고 불교가 진행되는 거지.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어요. 이거를 중간에 끊어내는 일이 안 돼. 우리가 보면은 왜 삼매라는 게 행위나 이런 거를 눌러가지고 제압하는 거잖아요. 이 삼매의 마지막이 뭔가요? 상수멸이잖아요. 상수멸, 이 상과 이 수를 소멸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오치원 중에 상과 수가 없으니까 중생의 자격을 잃었다. 이제 중생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상수멸이라는 이야기가 이 상과 수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건지 아니면 병등 상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지 사실은 상수멸을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표현상으로는 오온 중에 상과 수가 소멸했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 중생세간의 끝까지를 넘어선 상태로나 거론이 되는 거지. 이러한 그 삶의 이야기는 이건 그냥 하나로 감각하면 저절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메커니즘이야. 우리가 불교가 하자는 이야기는 그 메커니즘에서 병든 상 번뇌 때문에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울 거냐. 요거를 치유된 상이 개입하게, 즉 번뇌를 소멸시켜가지고 가래가 아닌 찌따로 살아가지고 행복을 만들 거냐, 해탈된 삶을 살 거냐. 요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아까 그 볼 때는 단지 법만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잠깐만요. 요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여기서 이거 이 번뇌가 소멸되어서 요렇게 그 요 작은 순환고리로 만호에 선행하는 요렇게 되면 요거는 그때는 그야말로 찬다가 오기는 오지만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다. 이런 표현이 타당할 거예요. 고경전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됐는데 질문 뭐 간단한 거만 한 가지 해보시죠. 그쪽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저기서 있는 산자나티는 네. 이 경전상에서 어디서 가니까 이쪽은 이 마음의 일련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방금 스님 말씀하셨듯이 촉수, 미자나티까지는 쭉 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고리인데 저기서 산자나티 하는 저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이 상인지. 그거 저기 예.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예, 그게 좀. 오늘 제가 드린 그림, 요 그림은 좀 몇 주 전에 드린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수정 보완도 했지만 오늘 다시 나눠드린 거에 보면 작은 순환고리 구조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요 3페이지짜리. 요 3페이지 그림의 두 번째 장을 보면 두 번째 장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맨 위에는 오치원이라는 거, 오치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에다가 이제 질문하신 요 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 위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행위 이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그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로 오치원,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 하면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나면 이 행위의 결과가 양갈래로 나타나.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다라는 고거에서 한쪽으로는 행위에 대응하는 상이 내면에 잠재해요. 그러니까 상이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 요거 어디 엉뚱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요것 때문에
행위에 대응해서 상이 잠재한다라고 메커니즘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행위의 결과의 하나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방향을 말해줘요. 그러면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 하여간 뭐 오늘 하여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해서 오온 알갱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알갱이가 오치온인 나에 쌓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천조개하고 천조 하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얘기했죠. 그 예를 들어 천조개짜리 덩어리인 오치온을 한순간에 행위를 했더니 오온 알갱이 하나가 생겼어. 요게 와서 쌓였어. 그러면 천조개짜리는 표현하자면 이게 천조 하나가 됐잖아요. 요거는요, 천조개짜리는 소멸하고 천조 하나짜리가 새로 생겨나는 거야. 요 저 보면 그렇게 봐야 되죠. 아까 박 부모님 먼저 질문하셨던 식이라는 거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라는 것의 답변이 사실은 여기서 나와요. 요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각작용에서 새끼쳐진 요 식이, 새끼쳐진 요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고 나면, 행위하고 그냥 아라한 같으면 식이 머물질 않아요. 근데 중생은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새끼, 무새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각해가지고 너구나라고 알았다라는 그 새끼쳐진 마음이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꺼 하려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식이 욕계에 머물어요. 그러면 욕계에 식이 머물면 대등한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욕계 중생으로의 오온 알갱이가 생겨서 요게 천조개 더하기 하나로 쌓이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천조개짜리는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천조개는 소멸하고 천조 하나짜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생겨난다라는 부분을 새끼 젖은 식이 이렇게 해서 머물러가지고, 여기 있던가? 우리 표현으로는 3페이지 오늘 합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 수는 오늘 다 좀 하십시다. 예, 왜냐면 서둘러 가려고. 예, 그 수는 뿌리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제가 이게 오늘 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한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따 해나가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요 얘기의 요점은 있잖아요. 어디에 그 표현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다른 자리에 있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멋진 표현이 한 가지로 새끼쳐진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새끼쳐진 마음이 쭉 해가지고 머물어가지고 쌓이는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천조개짜리 오치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을 딱 감각하는 순간 새끼를 쳤어요. 새끼 젖은 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증식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증식을 한 게 쭉 가가지고는 다시 쌓여가지고 자기를 바꿔요.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요게 우리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따 보지요. 좀 서둘러 가야 되겠다. 10분만 쳤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